네, 고인철 부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한 평가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폄하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전 미국의 협상 방식이 과거의 WTO 체제 그리고 한미 FTA 및 세계 무역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패권적 협상, 강압적 협상으로 일관된 형태에 대해서 먼저 제가 보기엔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가 다시 도래한 게 아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전쟁으로 치닫기 전에 세계 경제 관계가 이끌어졌던 세계가 전쟁으로까지 이르렀던 과정을 극복한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다시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패권적, 강압적, 약육강식의 협상으로 전환하면서 과연 미국과 전 세계적인 경제의 공동 발전이 가능한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트럼프가 오늘자인데 관세 인하 대가로 수급 행위, 글로벌 강탈 행위다. 돈 내면 관세를 인하하는 트럼프 무역 협상은 동맹에 대한 강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관세 협상 현재 영국이 최저 관세를 받은 것은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적자국이기 때문에 최저 협상국이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대미 무역 적자의 순으로 제가 보기엔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봅니다. PPT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무역 수지 및 관세 발표량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무역 수지가 많은 중국부터 현재 한국까지 제가 한 9나라 정도를 표기했는데, 대략 일본과 한국이 무역 수지가 680억, 660억으로 GDP 규모가 아니라 무역 수지의 적자 규모로 관세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트럼프식 협상이었다. 그러니까 대만은 현재 우리보다 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고 최소 20% 이상이 될 예정이고, 스위스도 의약품과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4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현재 멕시코, 카나다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관세가 우리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대미 무역 구조 속에서 나오는 관세 협상의 추이와 흐름, 역관계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협상을 15%와 3,500불 투자, 그 중에서 조선업에 대한 1,500불에 대한 부분들을 쿼터를 정확히 주면서 협상했던 바는 그래도 제가 보기엔 평균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라고 하는 전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런 협상의 결과로 과연 미국의 경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제조업이 부활이 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지는 전 제가 보기엔 1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을 때도 확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미국의 월마트에서 파는 모든 제품이 중국과 동남아, 아시안국에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의 관세를 15에서 30% 높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유류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결론은 고물가 속의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 경제 위기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방향 자체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국익에 입각해서 대미 협상의 관세와 투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가 느낀 대미 협상에서의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처 방향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이제 무역,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는 이 흑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높은 관세를
두드려 가지고 줄이든지 관세를 낮추려면은 뭔가 미국에다가 너가 투자를 하든지 물건을 구매하든지 이걸 하라는 게 미국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관세를 낮추면서 또 우리가 부담하는 투자나 뭐 구매 이런 부분에 좀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EU의 6천억 불 투자, 일본의 5,500불, 억불, 우리 3,500불의 투자는 현재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그 시간,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 경중의 문제,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종료한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사항이 없어요. 포괄적인 협상이고 일례로 조선업 분야에 1,500불 투자도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그에 따르는 대출 보증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수치가 트럼프의 희망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면서 진행해 나갈 시간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게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이 절차가 좀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3,500억 불이라는 게 뭐 4년 안에 될지 또는 그 오래 걸릴지는 이 프로세싱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의 관리를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보면 6천억, 5,500억, 3,500억 불을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 같은 분야에 투자한다. 저는 비경제적인 경제 논리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협상을 한 건데 그냥 존중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50% 관세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청이 의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FTA보다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최대화하고요. 그런데 그래서만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어떤 그런 그 노출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R&D를 같이 접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풀리 지원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주다든지 인력을 공급하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를 상대로 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가서 했었습니다. 저는 굴욕적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역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WTO 체제라든지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FTA라든지 이게 우월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에 대해서는 흑자를 줄여라.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관세를 낮추려면은 미국에 투자해. 완전히 무역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달라진 무역 환경에 맞게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얼라이언스 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가져오고 또 한국이 또 장점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미국한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분야에 미국이 오케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자. 반도체 투자하는데 뭐 3,500불이 아니고 5천억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2천억 불 투자하고 다른 나라 할 때 누가 우위를 점하겠습니까? 누가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를 자꾸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진짜 적극적으로 이 달라진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럼 저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면은 저희들의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